자, 이번 주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이라는 것은 조건문과 함께 제어문의 한 부류로 구성되어지는데 어떤 주어진 문장이나 주어진 블럭을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만큼 혹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지는 만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 내가 줄넘기를 10번 뛰겠다 라고 한다면 줄을 한 번 돌리고 펄짝 뛰어지는 행위를 10회가 될 때까지 하나씩 카운트해 나가면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혹은 도어락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도어락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문을 연다라고 하면 도어락은 올바른 비밀번호가 입력되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일들을 수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 문장이나 블럭들을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횟수만큼 혹은 어떤 조건이 부합되어지는 동안 반복적으로 실행하도록 작성되어진 구문을 반복문 혹은 루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while이라는 키워드로 시작되어지는 반복문과 for라는 키워드로 제공되어지는 반복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어떤 하나의 반복적인 상황을 while문으로도 for문으로도 기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while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for문으로 작성할 때가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도 그렇고 한번 작성되어진 코드를 좀 더 가독성 있게 읽어볼 수 있으면서 좀 더 수월하게 유지보수하기 쉬운 형태의 표현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공부를 할 때에는 1차적으로 while이나 for 반복문을 어떻게 기술하는지를 식별을 해줘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while문이나 for 반복문이 어떤 상황에 더 적합한지를 구별을 해서 그 특징들을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반복문을 다루면서는 프로그래밍 과정이 이전에 비해서 뭔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오면서 첫 시간에 제안했던 것처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계하는 과정들을 차분히 차근차근 수행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반복문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좀 주먹구구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혹은 시행착오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 반복문 부분부터는 내가 생각한 만큼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 후에 조건문이 됐던 반복문이 됐던 어떤 제어문을 사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제어문에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 가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문장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반복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반복문 역시 별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많은 학생들이 반복문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while문을 어떻게 쓰느냐, for문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것은 그건 정말 공부를 안 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반복해야 할지를 명료화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기술한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어지고 설사 문제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다소 효율적이지 못하게 구성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유의하면서 반복문들을 연습을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반복문은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while이라는 반복문은 얼핏 보면 if 조건문과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if라는 키워드 대신에 while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되어졌고 그 while 키워드 다음에 하나의 조건식이 제공이 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거의 똑같이 생겨주고 있죠.
자, 이런 while이라는 반복문이 if라는 반복문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또 그런 차이를 왜 갖게 되어지는지를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제어문을 학습을 할 때에는 대화식 모드로 작성해도 되지만 프로그램의 길이가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스크립트 모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도어락에서처럼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받았을 때 그 비밀번호가 일치한 경우에 어떤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입력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석을 이용해서 의사코드 형태로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문자열 형태로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아보고 그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알고 있는 미리 지정되어진 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받고 일치한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받을 필요 없이 환영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구성을 해보았어요. 자,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조건문에서 다뤘던 if라는 제어문을 사용을 해봤는데 현재 내가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받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입력을 다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환영 메시지를 물론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끝날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 역시 잘못된 비밀번호가 입력되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없이 if 조건 참이면 하나의 문장을 수행을 하고 나서는 그저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서 재입력받은 이 두 번째 입력의 경우에는 올바른 비밀번호가 입력이 되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항상 환영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문장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부분을 여러 번 둘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처음에 비밀번호를 입력받았고 그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요. 자, 두 번째로 입력한 비밀번호가 여전히 일치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비밀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입력받은 비밀번호 역시 또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이 상황에서는 그냥 환영 메시지를 출력하고 말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구문, 즉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이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비밀번호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비교해서 확인을 해주는 일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문장을 한 1000번 정도 썼다라고 한다면 1000번 이내로 비밀번호가 잘못되어진 경우에는 잘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비밀번호의 입력이 잘못되어진 경우다? 여전히 그에 대한 if 조건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영 메시지가 출력되어져 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조건문을 통해서 한 번의 조건만 평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만족하는 한 그것이 몇 번이건 간에 지속적으로 특정 문장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자 했을 때 바로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생략하는 대신에 여기에다가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주게 되면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아보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장을 수행하라 라고 했으니까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이 조건이 거짓이 되어져서 바로 환영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예요. 다만 첫 번째 입력한 값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 조건이 참이 되어지기 때문에 if 조건문처럼 이 안에 포함되어진 문장이 수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수행하면서 뭐래요? 비밀번호를 입력받잖아요. 그리고 그 입력받은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현재 while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while이라는 구문은 while문에 포함되어져 있는 마지막 문장이 수행되어지고 나서는 다시 제어선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입력받은 비밀번호 값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확인을 했을 때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 문장을 또 수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들을 언제까지 이 조건이 만족되어지지 않을 때까지 몇 번이고 간에 반복할 수 있는 구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서서처럼 if 조건문을 1000개 나열할 것이 아니라, 물론 1000개 나열해서 궁극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1000개 나열하지 않더라도 단 하나의 while문으로 그 1000개 혹은 10,000개 이상의 if문을 나열한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while문의 구성을 플로우 차트를 통해 살펴보면 if문처럼 먼저 조건을 평가를 해볼 거예요. while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오는 조건 평가식을 평가해서 그 조건 평가식이 참이다 라고 하면 그 안에 포함되어진 하나의 문장 혹은 하나의 블럭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까지, 그 블럭에 속한 마지막 문장까지 처리가 다 되고 나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현재 while문의 제어선 부분으로 돌아와서 조건 평가식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반복해줘야 하는가? 조건 평가식을 봤더니 여전히 참이다? 그럼 또 처리를 하는 거죠. 또 마지막 문장 처리하고 또 올라와서 여전히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또 확인을 해봤을 때 언제까지 이 조건 평가식이 거짓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반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최초 실행 시에 조건을 딱 평가를 해봤더니 조건이 거짓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구문을 단 한 번도 수행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 동작만 본다면 if 조건문하고 똑같아 보여요. 조건이 참일 때에만 수행된다라는 거죠. 다만 if 조건문과 차이점은 주어진 문장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제어선으로 와서 조건을 평가를 해주어서 다시 한번 반복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while 구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조건이 참인 동안에 주어진 문장을 몇 번이고 간에 반복한다. 더불어서 먼저 조건을 평가하고 나서 주어진 문장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그 특징들 하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이 주어진 문장들 중에는 이 조건식에 따라 결과값을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문장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 문장에 의해서 현재 이 조건식으로 평가할 내용들이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그 문장이 수행되어지는 즉시 while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문장까지 다 처리하고 나서 제어선으로 돌아오고 이 제어선에 기술한 조건 평가식에 의해서 false라는 값을 얻어냈을 때 안에서만 루프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진다라는 특징도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while문을 사용을 하기 좋은 경우가 언제인가 보면 어떤 주어진 조건이 만족하는 한 몇 번이고 간에 반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while문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예를 들었던 도어락키에 비밀번호 값이 올바른 값이 입력되어지지 않은 동안에는 계속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경우에 while문을 사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간단한 예를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의 정수값을 입력받도록 하되 0 이상의 양수만 입력을 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이 음수가 입력되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입력받을 수 있도록 0 이상의 양수가 입력될 때까지 다시 입력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 경우에 보면 전통적으로 하나의 입력문을 통해 값을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n의 값이 0보다 작으면 다시 입력받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바로 0 이상의 양수를 입력하면 while 조건 거짓이 되어지니까 0보다 작지 않으니까 이 문장은 수행하지 않고 다음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다만 처음 입력한 값이 음수이다 라고 한다면 while 조건 참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구문이 수행되어져서 다시 입력받는 일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 입력을 받고 나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어선으로 돌아와서 n의 값이 여전히 음수인가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n의 값이 음수이면 다시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다시 제어선으로 올라가서 n의 값이 또 0보다 작은지를 보고
또 0보다 작으면 다시 조건이 참이 되어지니까 다시 이 문장 수행해서 n의 값을 다시 입력받고 그리고 나서 또 비교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입력한 값이 0보다 작지 않은 순간까지. 즉, 이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내가 루프를 빠져나가고자 하는 것은 다시 입력받고 싶지 않은 경우는 0 이상의 양의 정수를 입력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이 조건이 거짓이 되어져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구문을 한번 직접 작성을 해봅시다. 사용자가 지정한 비밀번호가 입력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봅시다. 앞선 의사 코드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어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는 문자열 1234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굳이 문자열 1234라는 것은 비밀번호로 꼭 숫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둔 것이죠. 자, 사용자로부터 하나의 비밀번호를 문자열로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문자열이 현재 1234라는 문자열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맞으면, 즉 잘못된 비밀번호가 입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문자열로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문자열이 여전히 1234와 같지 않은지를 또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또 틀리다? 그럼 다시 입력받고 또 비교해보고 틀리다? 그럼 또 입력하고 또 비교하고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현재 입력받은 문자열이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1234라는 문자열과 같을 때까지 비교하게 되는 거죠. 두 문자열이 같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지만 두 문자열이 같으면 같은 것은 같지 않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false의 결과값을 만들어내서 while 조건 false 되어져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비밀번호 물어봤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틀려볼게요. 1, 2, 3, 4, 5 몇 번을 틀리더라도 계속 다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러다가 내가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나면 반갑습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while 문을 사용을 하면 주어진 조건이 참인 동안에 몇 번이건 간에 무한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구문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자, 다만 이 구문에서 보니까 현재 while 문 바깥쪽과 안쪽에 똑같은 구문이 2번 작성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유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일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마다못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할 때에도 이렇게 중복된 코드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작성하기도 번거롭고 나중에 뭔가 프롬프트 메시지를 바꾸려고 한다라든가 혹은 이렇게 반복문 안과 밖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 문장이다라고 한다면 유지보수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중복된 코드가 좀 덜 나타날 수 있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입력문이 꼭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한번 입력받고 나서 잘못되었을 때 재입력받는 과정인 것이죠. 먼저 입력을 받는 과정이나 재입력받는 과정이나 어차피 사용자에게 적절한 프롬프트 메시지를 표시하고 하나의 정수값을 입력받는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구문을 없애보자 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반복문 안에서 몇 번이고 간에 다시 반복해서 입력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 구문을 여기에 합쳐버리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앞선 입력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while 조건 참이 되어야지만 이 입력문이 최소 한 번은 수행되어질 테니까 이 while문의 조건 평가식을 구성하고 있는 n이라는 변수의 값을 의도적으로 특정한 초기값을 부여해 줌으로써 최초 호출 시에 이 while문의 조건을 통과할 수 있도록, 즉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적절한 초기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n이라는 변수는 우리는 0 이상의 양의 정수를 받고 싶은 것인데 0 이상의 양의 정수 값으로 초기값을 부여하게 되어지면 while 조건 거짓이 되어져서 한 번도 입력을 받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음수값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을 초기값으로 부여해 줌으로써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이 조건을 제일 처음에 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최소 하나의 입력문이 구동이 되어질 것이고 그 입력되어진 n의 값이 여전히 음수이면 다시 입력받지만 음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최소 한 번은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작성한 비밀번호 프로그램도 그렇죠. while문 안쪽과 위쪽에 똑같은 입력문이 2번 반복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 구문을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처리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일단 위에 부분을 주석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while 조건 참이면 입력받아라 라는 처리가 되겠죠. 현재 pwd라는 변수는 이제는 선언조차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pwd라는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해주되 pwd라는 변수에다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초기값을 부여를 해주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빈 문자열을 설정을 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while 비교하기를 현재 빈 문자열이 1, 2, 3, 4와 같지 않느냐라는 걸 비교하는 거죠. 같지 않은 것이 맞으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최초 한 번 입력받을 것이고 그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여전히 1, 2, 3, 4와 맞지 않느냐라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맞으면 바로 루프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입력받는 과정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비밀번호 물어보기를 역시 쭉 입력하다가 원하는 비밀번호 입력하면 제대로 처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과 같이 중복되어지는 문장이 한 문장밖에 없는 경우에는 뭐 그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러 문장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여기저기에 여러 번 작성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한 번 작성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왼쪽 구성보다는 오른쪽 구성을 더 선호할 것이고 역시 오른쪽 구성보다는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다음과 같은 구성을 더 선호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이 구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